휴먼 다큐 레전드 여행 드라마.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 걸어서 저 하늘까지. 제이브 흐르는 강물처럼. 나 홀로 라오스 여행 50일째 날. 사랑과 평화 그리고 전쟁과 자유. 이 두 번째 단락. 또한 처음 지하 동굴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등 여섯 번째 동굴까지 돌아보기 위해선 잠깐씩 지상으로 나와야 했는데 아직도 군데군데 남아있는 움푹 패인 대형 포탄의 흔적들 사이로 울창한 숲 자체가 위장막 같아서 전혀 그 속의 군사시설들이 노출이 안 됨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동굴 속으로 들어가 이번에는 주변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 대공초소에 오르니 당시에 사용했던 대공포와 기관단 총이 고스란히 남아 전시되어 있었고 잠시 그곳에서 멀리 주변을 내려다보고 있자니 그날의 폭격기와 대공포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는데 오늘따라 발 아래에는 부연 안개비까지 내리고 있었고 서서히 비행사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음에 분위기가 엄숙하기만 했다. 아마 그 옛날 화약 연기 속에 내가 있는 것 같은 환상 속에 빠진 듯 왠지 내가 전쟁 속에 들어온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게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속에서 안내원의 설명이 계속되고 있음이었다. 결국 월남전 막바지에 이르러 혁명군의 세력은 계속 확대되어 부대도 군단급으로 커지면서 더 많은 인원의 관리를 위해 최고사령부는 지금의 삼루아에서 남쪽의 시행쾅으로 그리고 다시 수도 비엔티엔까지 계속 확대되어 옮겨갔으며 그 명성을 드높이며 승승장구. 이 동굴 속에서 시작한 라오스 혁명은 몇 년간의 혈투 속에 혁명군의 승리로 끝이 나면서 급기야 라오스를 공산화하는데 성공하게 됐다는 것이었고 그렇게 여기 비행사인은 혁명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당시 동굴 속 최고 작전회의실 긴 탁자 위에는 그날의 공산당 관련 책자와 초상화와 같은 사진들이 7장 정도 줄 맞춰서 놓여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사진의 주인공들은 모두가 현재까지의 라오스 대통령들이라는 것이었고 그들 모두는 당시 이 지역 6개의 동굴 속 실제 혁명군 동지들로서 전쟁이 끝난 후 차례차례로 초대 대통령부터 역임하면서 지금의 라오스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정말 당시 이곳의 역할이 가히 짐작이 되고도 남음이었는데 그들의 고군분투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음이 틀림없는 곳이었다. 그렇게 관람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한편으론 전쟁 그것은 무엇을 위한 누구의 전쟁이란 말인지 자유와 평화라는 이념과 사상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피비린내 나는 영웅들을 만들고 눈물로 얼룩진 헤어짐을 반복 아픈 역사로 기록되면서 그저 모든 것을 승리자의 칩으로 포장하면서 새로운 역사까지 당연하게 또 다른 전쟁으로 유도 구실의 조작이 슬픔으로 반복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었기에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음에 씁쓸할 수밖에 없었다. 어찌됐건 관람을 마치고 다시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오늘의 목적지 삼루아로 향할 수밖에 없었는데 왠지 터벅터벅 무겁기만 한 발걸음 위에는 또 다시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발걸음을 무겁게만 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동안 외신기자로서 많은 전쟁과 분쟁 지역을 돌아다녔던 나로선 개인적으로 어떤 이유로든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 파렴치범이 되지만 전쟁에서는 잔혹하게 어떻게든 사람을 죽여야만 오히려 영웅이 된다는 것에 문득 언젠가 중동전쟁 막바지에 참전 중인 이국 병사를 만나 실제 인터뷰를 한 기억이 떠올랐는데 당신은 왜 전쟁을 하는가? 라고 내가 물었더니 그 병사는 실로 엄청난 비극적인 말로 대답을 했던 것이 생생했다. 내가 왜 전쟁을 하는지,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사실 나도 모른다.
그러나 병사이기 때문에 여기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내 전우가 죽었고, 나는 이 전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울 뿐이다. 그래서 나는 다만 적들을 죽일 뿐이다. 라고 얼마나 비극적인 대답을 했는지 다시 생각해도 소름 끼치는 한마디였다. 그것은 인간이라기보단 이미 인간을 포기한 본능뿐인 동물적 언어가 아닌가 싶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